저는 한때 리버풀을 이끌었던 감독이지만 오늘 경기는 리버풀의 승리의 기쁨보다 손흥민을 바라보는 복잡한 마음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가 리버풀과 같은 팀에서 더 자유롭고 빛나는 플레이를 펼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최근 리버풀과 손흥민이 연결되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생각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승컵이 간절했던 토트넘의 손흥민이 이번 리버풀과의 경기를 패배로 마무리하자 엄청난 후폭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과거 리버풀에서 감독으로 경기를 이끌었던 클롭 감독은 자신의 친정팀의 승리보다 손흥민의 경기력과 이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한 것으로 외신들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좋아요 버튼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펼쳐진 토트넘과 리버풀의 경기를 클롭 감독은 분석하며 손흥민의 경기력과 토트넘이 그를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는데요. 사람들은 제가 리버풀의 감독이었을 때의 수많은 영광들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리그 우승과 챔피언스 리그 트로피 등 수많은 순간들이 제게도 자랑스러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리버풀의 승리에도 웃을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손흥민이 남긴 감정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오랜 시간 그를 주시해왔습니다. 그를 리버풀로 영입하지 못한 건 제게 늘 아쉬움으로 남아 있었죠. 그래서 오늘 리버풀이 4대0으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기쁨보다 묘한 감정이 더 크게 몰려왔습니다. 손흥민이 외롭게 그라운드 위에서 분투하는 모습을 보며 한편으로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교차했습니다. 마치 제가 무언가를 빼앗아버린 듯한 기분이었달까요? 리버풀이 자랑하는 위대한 압박 전술이 오늘도 완벽히 작동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무리지어 사냥하는 늑대떼처럼 토트넘을 압박했고 토트넘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전반전 동안 리버풀은 단 한 번도 자신의 템포를 놓치지 않았고 그들에게 공간을 내준 순간 토트넘은 무력하게 끌려다녔습니다. 11개의 슈팅과 페널티 박스 내에서의 29번의 터치는 그들의 지배력을 말해줍니다. 반면에 토트넘은 단 한 번의 슈팅과 몇 번의 터치에 그쳤습니다. 그야말로 숫자로도 느껴지는 굴욕이었죠. 그러나 저는 그 안에서도 손흥민의 움직임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도 침몰하지 않으려 애쓰는 외로운 배와 같았습니다. 전술적으로 그는 마치 족쇄에 묶인 듯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에게 전진이 아닌 후퇴를 명령했습니다. 상대를 제압하는 대신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야 하는 역할이 손흥민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리버풀의 공격수 모하메드 살라와 측면에서 연계 플레이를 펼치는 브래들리를 막기 위해 손흥민은 끊임없이 수비에 가담해야 했고 그의 움직임은 하프라인 근처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특기인 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은 사라지고 수비수처럼 그라운드에 고정된 모습만이 남았습니다. 손흥민의 존재감은 철저히 봉쇄되었습니다. 손흥민은 마치 무기 없이 전장에 던져진 듯 했습니다. 그를 활용할 방법을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전혀 이해하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흥민이 가진 능력은 단순한 속도와 결정력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는 공간을 읽고 침투하는데 탁월한 재능을 지닌 선수입니다. 리버풀이 압박으로 전방에 무게를 실을수록 손흥민이 이용할 수 있는 넓은 후방 공간이 생겨나기 마련이죠. 그곳에 손흥민을 배치하고 빠른 전환 플레이를 지원해 주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장면은 경기 내내 단 한 번도 연출되지 않았습니다. 후반전 들어 손흥민은 자신의 방식으로 경기를 바꾸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몇 차례 리버풀의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며 역습을 시도했습니다. 그의 돌파는 여전히 위협적이었고 한순간 경기장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날카로운 무회전 슈팅이 골대를 강타하는 순간 모든 시선이 그의 발끝에 쏠렸습니다. 아쉽게도 골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손흥민은 가마차기 슈팅을 시도했으나 역시 골문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손흥민의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좌절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문제는 팀의 전술이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후반 중반에 미드필더 사르와 비수마를 빼고 새로운 선수들을 투입했으나 이는 오히려 중원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리버풀은 중원의 빈틈을 놓치지 않고 더 강하게 밀고 나왔고 토트넘은 그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손흥민은 전술적 고립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홀로 싸우는 전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리버풀의 슬롯 감독이 손흥민에게 다가와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 장면은 많은 것을 의미했습니다. 최근 내부 소식에 의하면 리버풀이 손흥민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리버풀은 살라의 재계약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으며 공격진 보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손흥민은 리버풀에 있어 이상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의 경험과 능력은 리버풀의 공격 전술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리버풀이 한국 투어 일정이 계획되고 있다는 점도 손흥민 영입을 더욱 현실적으로 만듭니다. 리버풀이 공식적으로 손흥민에게 관심을 표명한다면 이는 그의 커리어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리버풀이라는 무대에서 다시금 빛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손흥민은 서 있습니다. 토트넘이 그에게 새로운 환경과 기회를 제공한다면 그는 팀에 남아 전성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술적 부재와 혼란이 지속된다면 그는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가능성도 큽니다. 손흥민이 리버풀에 공식적으로 이적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그의 여정은 또 다른 전설로 이어질 것입니다. 클롭 감독은 이 같은 말을 해주었고 이와 관련된 실시간 해외 댓글을 살펴보겠습니다. 클롭 감독이 손흥민을 오랜 시간 지켜봐 왔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가 손흥민의 전술적 가치와 잠재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반면 포스테코글루는 손흥민을 그저 수비에 묶어두고 팀 전술에 맞지 않게 고립시켜 버렸습니다. 손흥민이 가진 역습 능력과 공간 활용 능력을 무시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리버풀로 이적한다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손흥민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리버풀은 지금 손흥민이 필요하고 손흥민 역시 더 높은 무대로 나아갈 때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은 손흥민에게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는 폭발적인 속도와 공간 침투 능력을 가진 선수인데 계속해서 수비에만 치중하게 만들고 있어요. 리버풀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겁니다. 리버풀은 선수 개개인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전술을 펼치기 때문에 손흥민이 그라운드에서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을 거예요. 리버풀로 손흥민이 간다면 팀과 선수 모두에게 윈윈이 될 겁니다. 리버풀의 손에서 손흥민이 진정한 전성기를 맞이할 날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경기에서 가장 답답했던 순간은 클루셉스키가 결정적인 상황에서 손흥민에게 패스를 연결하지 못한 장면이었습니다. 그 패스만 성공했어도 경기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겁니다. 경기가 끝나고 손흥민의 표정에는 깊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내면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적설이 현실이 된다면 손흥민은 더 나은 팀에서 자신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이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고 좋아요와 무료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함에 이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월드TV였습니다.